안녕하세요. 대학생 오픽가정의 세리나입니다. 자, 이 강의를 클릭하신 분들 모두 다 오픽 시험을 앞두고 계시거나 오픽 시험을 준비 중이신 분일 텐데요. 일단 저희 강의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오픽을 이미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픽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아서 오픽이 도대체 무슨 시험인지도 모르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자, 일단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런 말이 있죠. 적을 정확히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시험에서도 또 여러분들 원하는 점수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1강에서는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통해서 오픽은 어떤 시험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요. 오픽은 Oral Proficiency Interview라고 돼 있죠. Oral, 말로 하는 거고요. 얼마나 능숙한지를 보는 그런 인터뷰 시험인데 여러분들이 사람과 사람으로 보는 시험이 아니라 바로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형식의 개인 맞춤형이라고 돼 있는데요. 사실 인터뷰 형식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면서 계속 말씀드릴 게 딱딱한 인터뷰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외국인 친구와 수다를 떠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좀 오픽의 특징인데요. 개인 맞춤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의 신분이나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를 서베이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맞춤형으로 문제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자, 보시면요. 오픽 시험 특징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백그라운드 서베이예요. 서베이라고 하면 설문조사인데 여러분들 관심사는 무엇인지 이런 걸 묻는 거죠.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가 난이도 선택입니다. 무슨 시험에 난이도 선택할 수 있나?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의 급수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물론 난이도를 내가 6을 선택했는데 가장 낮은 등급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낮은 등급 1, 2 같은 걸 했을 땐 절대 하이 레벨, AL 같은 과정은 좀 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원하는 목표 점수에 가장 많이 부합한 난이도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자, 보시면요. 설문조사 백그라운드 서베이인데 첫 번째 보시면 신분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학생입니까? 또는 회사를 다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군인입니까? 라고 물어서 여러분들의 관심사나 일상생활에 관해서 문제를 물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거주지예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지 아니면 혼자 살고 있는지 또는 기숙사에 살고 있는지를 통해서 혼자 살고 있다면 어떤 점, 이제 어떤 동네에서 살고 있니? 그 다음에 어떻게 혼자 살게 되었니? 혼자 살면서 문제점은 없니? 이런 문제를 물을 수 있게 되죠. 자, 세 번째가 취미인데요. 여기 보시면 반드시 12가지 이상 선택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꼭 지켜주셔야 되고 나는 10가지만 선택해야지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10가지만 선택하면 그 다음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12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요. 이게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보실 백그라운드 서베이예요. 보시는 것처럼 백그라운드 서베이에서 개인 맞춤형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첫 번째 현재 기한은 어느 분야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라고 되어 있죠. 근데 보면은 학생인 분들은 일 경험이 없음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현재 기한의 학생이십니까? 일 경험 없음 누르고 네라고 누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도 앞에 주거 상황 선택하실 수 있고요. 자, 네 번째부터가 4번에서 7번 문항이 12개 이상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 또 카테고리별로 요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여가 활동에서는 최소 2개 이상을 선택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좀 재밌는 얘기를 하면 이제 오픽 시험이 점점점 진화되어 있고 발달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여가 생활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서베이에서 담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띄는 게 바로 SNS에 글을 올린다거나 친구들과 문자 대화하기 이런 체크 사항이 생겼고 여러분들은 실제로 많이들 하실 테니까 저런 걸 체크하시고 또 시험에 대비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 강의에서 제가 저 두 가지를 다 다뤄드리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 다음 5번 보시면요. 여기도 1개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보신 것처럼 요리하기 같은 거 요즘 쿡방 이런 것도 많이 방송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여러분 선택하실 수 있고요. 기한 주로 어떤 운동을 즐기십니까? 자, 여기에 제가 조금 여러분들께 조심하라고 별을 달게요. 특히 남자분들 스포츠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한국에서는 또 야구가 굉장히 인기가 있고 해서 야구 좋아합니다. 축구 좋아합니다. 클릭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서베이 여기 오픽 시험장 가서 그건 좀 선택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한국어로 얘기하긴 좀 편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축구를 좋아한다고 선택을 하면 시험장에서 자, 축구 좋아한다고 했지. 그럼 축구 경기의 룰에 대해서 한번 영어로 설명해봐.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한국어로 말할 수 있는 용어를 전문적인 축구 용어를 영어로 말할 자신이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들께 두 번째 드린 당부는요. 여러분들의 관심사 중에서도 내가 이걸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그거 말고도 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수영이나 자전거, 조깅이나 걷기 같은 문제가 있겠죠. 특히나 조깅이나 걷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별반 차이가 없어요. 내가 우리 동네를 그냥 걷는 걸 좋아한다? 아니면 명동시내를 걷는 걸 좋아한다? 라는 걸 학습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날 때 주말에는 공원에 가서 걷는다라고 해도 조깅과 걷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 가지 배운 표현에서 이렇게 좀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비슷한 항목을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또 제가 또 여기 별을 달게요. 12개 이상의 항목을 선택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 너무 순수하신 분들은 시험을 한 번도 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12개 이상이니까 나는 관심사도 많고 세상에 관심이 많아, 취미도 많아 해서 시험장에서 15개, 17개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12개의 시험 범위와 15개의 시험 범위는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더 많은 범위 안에서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비할 분량이 더 넓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험장에서 최소 개수인 딱 12개만 맞추고 그렇게 시험에 응시하자가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팁입니다. 자, 그 다음 7번 같은 경우는 1개 이상 선택인데요. 휴가나 출장, 학생들은 아마 출장을 가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내 출장이나 해외 출장을 제고하시고 집에서 보낸 휴가도 아주 좋은 체크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가라고 하면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시지만 잠깐 짬이 났을 때 TV를 본다거나 소파에서 그냥 뭐 잠깐 뒹군다거나 이것도 휴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체크하시고 여행 같은 것도 하다못해서 우리 집에서 뭐 한 30분 거리에 있는 근거리에 있는데 주말에 가족들과 여행을 갔다라는 것도 스토리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여행 또는 여러분들이 또 해외 여행 경험이 있다면 저런 재밌는 이야기를 풀 수 있으니까 선택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이제 self-assessment라고 해서 난이도 선택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릴 건데요. 6가지 답변 샘플을 들어본 후 한 가지를 선택한다. 자,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페이지를 보시게 될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self-assessment라고 되어 있고 1, 2, 3, 4, 5, 6 이렇게 단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강의를 선택하신 분들은 아마 IL에서 IM2 또는 IM3 정도의 등급을 선택하실 건데 목표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분의 난이도 선택은 3에서 4가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좀 어려운 문제 선택하고 싶은데요. 6을 선택하시면 여러분 current issue, 현재 이제 사회적인 쟁점이나 문제 이런 걸 뉴스에서 다루는 문제가 여러분들께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IM2를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데 그런 질문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여러분들 에너지 소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3이나 4를 선택하자. 그럼 선생님, 자, 등급은 어떻게 나눠지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어드밴스 로우라고 해서 ALE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IH가 있고 IM 같은 경우는 좀 세분화해서 1, 2, 3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IL 해서 이렇게 되고요. 여기 NH부터 시작하는 너비스 레벨은 여러분들이 거의 뭐 목표로 하시는 분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쪽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이상을 바라본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시험장 가면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어야 되는 면인데요. 앞으로 이 여자 이제 이름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시험장 인터뷰에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데 에바입니다. 그래서 에바에게 상냥하게 웃으면서 내 친구 에바라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은 오픽에서 듣고 그 다음에 오럴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 듣기를 다시 듣는 거 리플레이 버튼을 반드시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알아들었는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리플레이를 제가 선택하려고 한 이유는 뭐냐면 질문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는 한 번 더 리플레이를 활용하면서 아, 내가 첫 마디는 이런 말을 해야지. 아, 이 대화를 이렇게 끌고 가야지라고 마음속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요. 절대 리플레이 버튼을 한 번 더 누른다고 여러분들의 점수나 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이걸 최대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절대 이게 여러분 뭐라고요? 네, 5초가 지나버리면 여러분 누르고 싶어도 누르지 못하니까 이 시간 내에 여러분 누르셔야 되고 답변이 끝났다면 넥스트 버튼을 눌러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픽 난이도 3, 4단계의 문항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3이나 4를 선택하시게 되면 시험장에서는 총 15문제를 푸셔야 돼요. 푼다는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15개의 문항에 대해서 여러분 답변을 하셔야 되고요. 자, 첫 번째는 오픽 시험은 어떤 레벨이든 상관없이 자기소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를 먼저 하셔야 되고 그 다음 2번, 3번, 4번이 여러분 보시나요? 3콤보 퀘션이라고 해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3문제를 묻게 되어 있어요. 학생이니까 가장 또 쉽게 볼 수 있는 게 학교 또는 전공 또는 수강 신청 이런 걸 여러분들께 물을 수 있는데요. 너는 학교가 어디니? 그래, 학교 묘사 좀 해볼래? 학교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해봤어? 이런 식으로 물을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또 수업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릴 거고요. 5, 6, 7번 같은 게 여러분 관심사에서 선택한 겁니다. 영화 보는 걸 좋아해요 했다면 영화 관람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7번이 나오고 나선 여러분들이 난이도를 다시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난이도를 재조정한다고 등급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냥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8번 하면요. 마찬가지로 3콤보 퀘션인데 여기는 여러분 보세요. 돌발 문제라고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돌발. 여러분들 서베이에서 선택하지 않은 문제를 던진다는 거죠. 자, 호텔로 가보자. 근데 호텔에 가서 네가 예약을 했는데 어떤 예약자 이름이 너가 없다. 이런 경우 어떻게 돌발 상황인 거죠. 여러분들께 주어줘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제한책은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거죠. 11번과 12번, 13번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여러분께 롤플레이를 드립니다. 그래서 영화표 예매를 한번 해봐. 아니면 뭐 영화표 예매가 잘못되었다. 이럴 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니라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역할극을 맡기는 거고요. 14, 15번 같은 경우는 에바 롤플레이라고 하는데 제가 앞에서 에바, 그 여자 이름 에바라고 말씀드렸죠. 에바가 자기가 이런 관심사가 있으니까 나한테 질문해봐. 라고 에바가 이제 역할을 준다 해서 이렇게 이름을 받습니다. 자, 대학생 오픽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페이지에 담겨있는 그 특징은요. 저희 강좌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대학생 가장 선호하는 설문 주제를 수록했다. 네,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강좌는요. 여러분들이 대학생이라는 걸 제가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조사했고 그 주제를 위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최신 서베이에 추가된 SNS 보내기라든지 친구와 문자하기 이런 최신으로 수록되어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같이 다뤘고요. 최근 2년간 최다 출제 문제도 엄선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강좌만 잘 따라오신다 하더라도 시험장에서 당황하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요. 대학생 오픽 특징입니다. 첫 번째 설문주제 1위는요. 네, 음악 감상. 아마 설문주제 1위라고 했다는 건 여러분들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한 여가활동을 음악 선택을 했겠죠. 그래서 음악 감상은 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쉬운 주제고 늘 하는 거기 때문에 선택하시면 좋고 또 대비하고 가신다면 편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돌발 주제 1위는요. 바로 어학원입니다. 아마도 학생이라는 걸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오픽도 영어의 능력 시험을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었든 간에 외국어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응시하고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학원에 다녀본 적 있니? 그리고 왜 다녀? 어떤 점이? 라고 묻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롤플레이 1위에서는요, MP3 플레이어 해가지고, 아, 너가 MP3 플레이어를 사는데, 이럴 때 친구가 가지고 있다. 친구에게 그걸 질문해봐. 친구 걸 빌렸는데 네가 파손했어. 어떻게 할래? 이런 식으로 롤플레이 역할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슈 주제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음악 기기 같은 거, 인스트루먼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오픽
15문항이죠. 15문항 출제 분야를 보시면요. 자기소개는 100%, 자기소개 1번 문제에 항상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준비하고 가셔야 되고요. 신분 또는 거주지, 서베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조사를 하고 있고, 취미, 제가 말씀드렸죠? 12개 항목 선택하셔야 됩니다. 돌발과 롤플레이, 선생님 돌발은 그러면 돌발을 던지니까 전 영어 못하는데 저거는 버려야 되는 문항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동안 나와 있는 돌발 오픽 문제가 주제가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충분히 대비하고 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자기소개 문제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Let's start the interview now 라고 시작을 하면서 Tell me something about yourself 라고 하죠. 너에 대해서 소개해봐. 이걸 듣는다면 자기소개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셨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네, 리플레이 다시 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취미에서 3콤보 문제 영화 관람이 나왔죠? 보시면 서베이에서 네가 영화 보러 간다고 했는데 What types of movies do you like to sing? Do you like to see? 죠. 어떤 영화를 좋아해? 어떤 종류 영화를 좋아하고 보통 언제 가고 그 다음에 가서 뭘 하니? 누구랑 가니?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자, 근데 3콤보 퀘션의 세 번째 문제 조금 독특하게 특징이 또 있는데요. 세 번째는 항상 reflect back to the last movie 라고 됐죠? reflect. 뭔가 다시 생각해봐. 내 마지막 영화, 네가 최근에 봤던 이죠? 질문을 보시면 과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과거 경험에 대해서 묻고 있고 여러분들은 과거 시제를 적절하게 활용하셔서 대답을 하셔야지 원하신 등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돌발 문제인데요. 돌발 문제에서는 이제 명절이 나왔어요. 예를 보면 holidays가 돼 있는데 Tell me about holidays in your country. 자, 이런 돌발 문제 명절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또 재활용 같은 게 나오면 너네 나라의 재활용의 그런 법은 뭐니? 너네 나라의 명절은 뭐가 있니? 라고 일반적인 걸 첫 번째에서 묻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는 그중에서 pick one. 하나만 골라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래? 그럼 명절에 너네는 어떤 액티비티스를 하니? 이런 문제를 물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돌발에서도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경험에 대해서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롤플레이인데요. 공연복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롤플레이는 역할극이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부터 여러분들께 롤플레이인 걸 힌트를 줍니다. 어떻게? I give you a situation. 상황을 주겠다고 먼저 던지고요. And ask you to act it out. 내가 당신 보고 act it out. 뭔가 역할극을 하도록 요청합니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걸 딱 들으면 이제 롤플레이 들어가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뒤에부터 어떤 역할, 어떤 롤플레이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제는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신 것처럼 2콤보 questions가 나오는데 영화보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What kind of movies do you like to see? 어떤 종류 영화를 보니? 앞에서 그냥 우리 3콤보 questions에서 1번 일반적인 문제를 묻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고요. 근데 여기서 movie가 나왔다. 그러면 항상 3콤보 question과 2콤보 questions는 같은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2번도 영화에 대해서 묻겠구나. 그런데 이때는 뭐라고요? 네, 에바 롤플레이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I also, 나도 또한 like singing movies. 나도 똑같이 영화 좋아해. 너 영화 보는 거 좋아한다며. 그래, 나도 좋아하는데 그렇다면 please ask me. 나한테 물어봐. 3 or 4 questions about the types of movie. 내가 어떤 영화 좋아할지 또는 너라면 나도 영화 좋아한다면 너 어떤 질문 할래? 라고 이렇게 역할을 주는 거죠. 그래서 2콤보 퀘스천 특징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픽 꿀팁인데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과 강의를 하게 되면 강의 끝나는 마지막마다 매번 꿀팁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첫 번째 1강 오리엔테이션이고요. 난이도 선택과 성적 분석에 대해서 가볍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저희가 이런 수많은 유명 어학원과 그리고 큰 카페를 통해서 그 수강생과 카페원들의 시험 성적을 분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은 난이도 3을 선택했을 때와 난이도 4를 선택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시험 등급에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봤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일단 IM 1, 2 지금 목표를 많이 하실 텐데요. 난이도 3을 선택했을 때 한 26% 정도 등급을 받았다면 난이도 4를 선택했을 때 23%예요.
선생님 그러면 저는 난이도 3을 선택해야 되나요? 사실 여러분 1, 2, 3%의 그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여러분들이 3을 선택하건 4를 선택하건 별 차이가 없다 이고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여러분 답변을 조금 더 성실히 준비하는데 힘을 쓰시면 좋겠어요. 자, 난이도 5와 6을 선택을 보시면요. 이런 경우는 H가 압도적으로 높은 걸 보이죠? 그래서 보통은 난이도 높은 등급의 학생들, 목표하신 분들 시험을 보고 있고, 그 다음 그렇게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1강 오리엔테이션 통해서 오픽 시험은 어떻고 또 저희 강좌는 어떻게 준비되는지 여러분들께 가볍게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 영어라고 하고 또 인터뷰라고 하면 굉장히들 많이 자신감 없어 하시는데 그런 거 걱정 마시고 저희 강의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재밌게 공부하시면 꼭 목표 점수 이루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2강에서 뵐게요. See you next time!